실내 디자인 조건. 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이제 건물 내에 그 실내 조건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기의 질, 에어 퀄리티, 그것은 이제 산소 농도, 이제 뭐 다른 이산화탄소 농도 그런 것들 다 이제 사람 건강에 무리가 없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얼마나 깨끗한가, 먼지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는가, 그것을 같이 묶어서 우리가 실내 공기질, 인도어 에어 퀄리티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열 쾌적성, thermal comfort,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 공기의 상태, 온도와 습도, T는 temperature, 온도를 나타내는 그 기호고,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짝대기를 그은 거는 그 상대 습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 외에 공기 속도, 에어 스피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교실이나 이런 사물 공간에서 이런 공기로 냉난방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그 실내 공기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속도가 있죠. 얘가 너무 빠르면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긴다. 그거예요. 또 그렇게 공기를 맞는 그 입장에서 그 공기가 들어오는 부분하고 아닌 부분하고 3도 차이 정도의 신체 온도 차이가 생길 때 우리가 이제 불쾌하게 이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 이제 그 건강상의 문제도 이제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거 외에 소음 레벨, 이렇게 실내 공기를 이렇게 들여보내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아울렛 부분, 덕트 있고 아울렛 부분에 여기 팬이 달렸죠.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보통 소음 저감 장치가 그 안에 달려 있어요. 그런 것이 없으면 보통 한 7, 80데시벨이 훨씬 넘는 이렇게 고주파수, 우리가 한 1000헤르츠 정도 넘는 그런 소리들이 슉 하는 소리들이 계속 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사람 신경을 긁는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초음파로 이렇게 건강 진단할 때 그것도 이제 그런 우리가 음파를 사용을 해서 이 실제적으로 이런 신체 장기 내부를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죠. 인체에 이제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역대가 고주파, 그 다음 저주파, 그 다음 중주파가 가장 사람에게 이제 같은 소리 레벨이면 사람이 건강에 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품들을 보면 같은 소리라도 얘가 중저파 500헤르츠 왔다 갔다 영역 제품이 가격이 더 비싸요. 특별 보정하는 장치가 더 달려있다. 그런 뜻이죠. 그거 외에 실내외 공기 압력차, 압력, 프레저, 그리고 시각적 쾌적성, 비주얼 컴포트가 같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압력이라고 할 때 방과 주변, 외부나 다른 실과의 압력 차이가 5에서 10 파스칼 내외를 유지를 하도록 해라. 그런 거죠. 각 실에 냉난방을 할 때 공기가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 실의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압력이 높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에게 안 좋다. 주변과 어느 정도 압력을 맞추는 것이 좋다. 그런 거죠. 자, 소음 레벨, 노이즈 레벨을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이제
우리가 건축에서 각 실에 그 어느 정도 이 정도 소리를 맞춰주세요라는 그런 권고치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40데시벨이라고 하면 그 각 헤르츠에서 사람이 인지하는 그 소리의 레벨이 얘가 다르더라. 측정한 기계의 그 레벨하고 사람이 이 정도 소리예요라고 인지하는 레벨이 다른 거죠. 그것을 요 그 각 헤르츠에서 사람이 인지하는 그 레벨에 따라서 이것을 찾아준 것이 노이즈 크라이테리아 커브, 요 NC 커브인데 여기에서 이제 대략 보면 저주파. 그거는 이제 소리가 조금 더 커도 더 작은 소리로 인지를 하고 고주파. 그 소리는 사람이 이제 조금만 이렇게 커도 되게 큰 소리로 인지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 그 우리가 두 개의 커브가 있었죠. 노이즈 크라이테리아 커브가 있었고 룸 크라이테리아 커브가 있었어요. 노이즈 크라이테리아는 우리가 이렇게 공기로 냉난방하는 HVAC가 이렇게 켜져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측정한 이렇게 판단한 그 커브고 룸 크라이테리아 커브는 그 사람이 없을 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생긴 게 룸 크라이테리아 커브는 조금 더 이런 직선에 가깝고 노이즈 크라이테리아 커브는 약간 이런 곡선을 닮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프라이빗 오피스 이런 그 교실 같은 경우에 NC35 그 정도가 무엇인가 여기 요 커브를 보면 500Hz에서 그 NC35에 5 정도를 더한 것이 40데시벨 그 정도가 된다. 그런 얘기고. 자, 실내 공기질 우리가 이제 그 thick building syndrome이라고 있어요. 빌딩 증후군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르는데 그 이제 시공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그 좋은 빌딩을 이렇게 그 경제적인 가격으로 그 경제적인 운영 비용으로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스터디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80년대쯤에 이제 그 시공 기술이 급격한 향상을 이뤄서 그전에는 이제 구조물하고 세월이 감에 따라서 이렇게 틈새 바람 같은 것이 많이 생겼었어요. 특히 이 창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그 이렇게 그 뭐랄까 틈새 바람들이 많았죠. 그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그 시스템 창호가 이제 굉장히 그 흔한 그런 타입이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 지역 그 설비 이런 인테리어 회사 그런 쪽에서 이렇게 그 만드는 이제 그런 나무 창호에 또는 이런 그 알루미늄 프레임 창호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았었어요. 그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얘가 이렇게 그 구조물이랑 어긋나면서 그 틈새 바람들이 이제 많았던 거죠. 그리고 시공이 이제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구조체와 구조체 사이가 이렇게 그 뜨거나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도 그런 틈새 바람 그것을 우리가 infiltr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없도록 이렇게 그 틈새 바람들이 없도록 이걸 에어 타이트니스 기밀화라고 하죠. 그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성취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곧 좋아진다는 이야기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되게 이제 냉난방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단열 기능도 그게 또 향상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반겼어요. 그런데 그러한 최첨단 건물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하더라 그런 거예요. 왜? 그 이제 그리고 정말 이게 건물 때문일까? 이제 그런 그 의문들이 생기죠. 근데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 공기의 퀄러티, 이 그 공기와 관련된 그 부분들이더라 그런 거예요. 헤드데이, 두통, 아이 이리테이션, 눈이 이런 그 불쾌함, 그 이렇게 막 눈이 뭔가
뻑뻑하고 뭐 근질근질한 것 같고 막 그런 부분들이죠. 드라우지니스, 졸리는 거, 노즈 앤 스로우 인펙션, 코와 목에 염증 반응들이 나타나더라 그런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개인 차이예요 그러는데 이제 그 종종 이게 혼절해서 쓰러지거나 천식이 예전엔 천식이 없었는데 아스마라고 하는 천식이 생기거나 이제 그 식물인간이 되는 사람도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게 그 회사의 잘못으로 이렇게 그 직원이 아팠을 경우에 그 직원이 정년까지 그 직장 생활을 했을 그 금액 플러스 이런 육체적, 정신적 비용도 이렇게 그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수백억을 이렇게 그 환자 집안에 이렇게 배상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내 공기질, 인도어 에어 퀄리티에 대해서 왜 이게 생겼으며 이것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죠. 그 주로 이 빌딩 증후군이 최첨단 건물에 그 직원들이 이제 많이 생긴 거예요. 더 좋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아픈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최첨단 건물이니까 이제 가장 그 예전 건물과 그 달라진 게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찾는 거죠. 냉난방 시스템을 바꿨고 그리고 이제 그 기밀화, 시공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런 틈새 바람 그런 것들을 없애 부분들이 이제 그 큰 변화였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상징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렇게 보았을 때 이제 여기 건물 에어 타이트니스가 되면서 이런 실내 그 환기 비율, 우리가 이제 기계실에서 외기 공기를 이렇게 그 먼지나 그걸 필터로 하는 그 수준 말고 더 많은 환기 비율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또는 사람이 원할 때, 일하는 그 거주자가 원할 때 자기의 선택으로 이렇게 외기 공간과 만날 수 있는 그 정도 범위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왜 이렇게 그 아픈 사람들에 대한 그런 통계 자료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일을 할 때 외기에 면한 자기가 원하면 이렇게 열릴 수 있는 창이 있고 테라스로 나갈 수 있고 그러한 일하는 공간과 그 부분이 6.5 미터 내외에 있을 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만큼 아픈 사람이 줄어들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 이렇게 우리가 열리지 않는 창을 두고 이렇게 기밀화가 되고 중앙 냉난방 방식이 됐을 때 아픈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만큼 많이 나오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사무공간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시티 이너 시티 그래서 이런 대공간에 개개인이 창문을 못 열고 이제 중앙에서 냉난방 온도며 그런 그 환기도 이렇게 딱 조정하는 그것을 이렇게 컨트롤하기 쉬우니까 그것을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손가락 평면 외기와 일하는 공간에서 외기와 이제 최대한 많이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평면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외기와 만나는 면적이 넓으면 냉난방 비용 부분에서는 좋지 않아요. 그러나 냉난방 비용을 절약하는 것보다 사람의 건강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그런 상황에서 예전과 다른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투자 잠깐만. 근데 학교네 이거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예예. 예. 예. 예.
예. 왜요? 네. 예. 아휴. 목요일이 19일인가요? 아, 그러면 제가 오전에 심의가 있는데 한 11시까지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 잠시. 네네. 아, 그게 10시 심의인가 8시 심의인가 저도 긴가민가 해서. 네. 그럼 11시 반으로 해도 될까요? 예예. 예예. 네. 예. 아, 저기 평가 그곳으로 가면 되는 거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미안하네. 학교에서 요즘 뭐 이렇게 평가하는 그게 있는데, 어, 그, 그래. 그, 뭐 급하다고. 자, 어,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왜 우리가 그 건물이 좋으라고 이런 냉난방 시스템도 두고 시공기술도 발달해서 건물의 기밀화도 이루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가. 거기에서 이렇게 보았더니 그 우리 실내에서 이게 적정 비율로 이제 환기가 안 되면 그리고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할 때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그 얻을 수 있는 뭐랄까 자기 공간에 대한 조절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으면 사람들이 아프더라 그런 거죠. 아픈 거는 나타난 사실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들을 여러 가지를 찾아보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이런 어 산화탄소 계열 그리고 산화질소 계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 외에 다른 그런 화학 물질들 그리고 우리가 유기성 휘발성 유기 화합물 볼라타일 오르가닉 컴파운드라고 하는 우리가 약자로 VOC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요소들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그거를 잠깐만. 네. 네네. 네네. 예예. 예. 예. 네. 저는 월, 화, 수는 안 되고요. 목요일은 가능합니다. 예예. 네네. 예, 문자 좀 부탁드릴게요. 수업 중이라. 네. 네. 화수 오전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빨리 와야 돼서. 예. 예, 그때는 예예. 예. 예.
아이고, 미안해요. 요즘 그 입시 그 평가 그거라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었어. 자, 요 부분을 우리 친구가 이제 어떠한 요소들과 그 소스, 원인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컨테미넌트는 오염 물질이죠. 소스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거를 윤연식 읽어볼까요? 야, 데스크탑 그 왜 핸드폰 마이크 있지? 그 마이크 아니 저기 뭐지? 이어폰 그거를 이렇게 데스크탑에 이어폰 꽂는데 꽂으면 다 돼요. 데스크탑에 마이크가 없는 것이 이유가 아니라 행 핑계라고 보내 윤연식. 이은송 네. 오염물질이 무엇이고 그 오염물질이 나오는 데가 어딘가. 오염물질 소스 이렇게 읽어봐 주세요. 네. CO2 human combustion. CO combustion 디지즈 lung disease, cancer. 자, 여기서 CO2가 이산화탄소죠. 사람에게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연소를 시켰을 때, 우리가 집에서 요리를 했을 때 그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 일상이죠. 그냥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렇게 나온다. 그런 거예요. 자, 그 산화아황산 그 계열, 그것도 그 산화질소 계열, 그것도 이렇게 연소하면서 나오는 그거죠. 그 다음에 뭘까요? 뭐를 읽을까요? RA가? 계속 읽으면 될까요? 네. RA, soil. 그 아래도 읽으면 될까요? 질문이에요. RA가 우리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건데 2년 전에 뉴스에 거의 도배되다시피 했는데 뭘까? 음이온 뭐 이렇게 그 친구의 뭐를 이렇게 그 음이온 건강에 좋으라고 음이온 뭐를 발랐더니 뭐 얘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참 그 침대 매트리스 막 반한 소동 있고 그랬었죠. 네, 들어는 본 것 같습니다. 라돈. 네. 이게 방사능 물질이라서 사람들이 막 기겁을 했죠. 이제 이걸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그 부분은 정말 문제인데 사실상 우리 그 자연계 흙 속에서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석고보드라던가 많은 그 내장재에 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제 괜찮다고 무시해야 되는가, 뭐 주의했으면 좋겠지만 선택권이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은 그 이제 항상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일상에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VOC가 뭐라 그랬지? 은송. 조금 전에 같이 했는데. 휘발성 유기 화합물 VOC. 네. 요 위에 있죠? 볼라타일 오르가닉 컴파운드. 그래서 우리가 실내 공기 질을 할 때 아까 우리가 sick building syndrome 그것을 빌딩 증후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새집 증후군
스톡홈 신드롬 그 얘기를 이제 우리나라에선 더 많이 해요. 거기에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문제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포름알데히드, 요 가로친 그 부분이죠. 건물 그 내외장재 그리고 많은 접착제 이런 나무를 사용하면 우리가 좋다고 하지만 사실상 나무를 썩지 않으라고 방부제에 얘를 담궈두는데 그 방부제에 이 포름알데히드가 많아서 우리가 친환경 건축물 인증 부분에서 이런 내외장재에 얼마나 친환경 그 도료를 썼는가, 즉 포름알데히드가 적은 재료를 썼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토피가 많이 발생하더라 그런 거예요. 아이들의 그 공기, 그 숨을 쉬는 폐의 크기가 전체 이런 몸의 크기에 비해서 폐의 크기가 어른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공기로 인한 문제에 어른보다 아이에게 먼저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아이들이 이제 아토피가 많이 나타나더라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어른들이 그 증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먼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그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많은 건축물 내외장재 이런 뭐 접착제, 나무 이제 그런 뭐 석고보드 그 벽지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적게 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우리가 건축물 인증제에서 점수를 매길 정도로 신경을 쓰죠. 자, 그거 외에 여기 그 파티클 이런 분자들 요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인가 요 소스 그 부분을 같이 읽어주세요. 제가 하면 될까요? 네. Particulate outdoor air activities, ETS, furnishings, pets, and etc. 이제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것들을 다 어떻게 신경 쓰지? 그런 거죠. 환기해라 그런 거예요. 실내를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제 뭐 특별히 공장 지대가 아닌 이상 외부 공기가 실내보다 이런 화학 물질의 농도나 그런 것들이 2배 정도 더 깨끗하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한겨울이라도 하루 2번 이렇게 환기를 하고 뭐 초미세먼지 황사가 밀려온다 그럴 때라도 환기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막 황사가 지금 밀려오는데 바로 문 열고 환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 24시간 그렇게 밀려오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괜찮은 시간대에 이렇게 환기해라 그런 거죠. 자, 이런 오염물질 조절이 원인을 제거하고 외부 공기랑 이렇게 이제 외부 공기 사용, 환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기를 깨끗하게 청소해라. 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것을 서플라이 에어, 공급 에어라고 하고 바깥 공기를 프레시 에어, 요 방정식에 사용되는 요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infiltration은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얘가 이런 틈새로 구조물의 틈새, 창틀의 틈새, 내가 생각 못했던 그 틈새로 들어오는 조절되지 않는 공기인데 얘가 이제 우리가 틈새 바람, 외풍 이런 것들로 표현되었던 그 내용인데 실내로 들어오면 infiltration, 실내가 외부로 나가면 exfiltrat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기계 환기되는 공간은 우리가 이제 어떤 가정을 하냐면 여기 기계 환기니까 이게 압력이 더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즉 infiltration은 0이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여기 올프 뺑어라는 그 이제 분이 있어요. 네, 그분 사진을 보여줄게요. 올프 뺑어의 그분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만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이런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나 그런 것들을 한번 눈으로 보아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여기 뺑어 그 이름인데 폴 올프 이 가운데 이름이 OLF예요. 그리고 이름이 뺑어 FANG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정말 1970년 초에 이제 그 열역학 쪽에서 사람이 열 환경을 판단하는 그 지표가 되는 지수를 만드는 걸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내용을 갖고 사람이 실내 공기질을 판단하는 지표를 만드는 걸로 그 인도어 에어 퀄리티 시대에 이제 그 학계를 이렇게 그 뭐랄까 휘어잡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세계 그 실내 공기질의 모든 그 뭐랄까 스탠다드를 많이 이제 제안하고 그것이 채택이 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한때 이 사람 연구소에서 그 공부한 학생들이 이제 막 세계 유명한 대학에 다 이렇게 교수진으로 가 있었죠. 이분은 그 2000년대 그 중반에 이제 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하도 그 뭐만 하면 나 올프 팽어 그 거기에서 박사를 받고 뭐 이제 훌륭한 교수님이고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정말로 이제 성격이 좋았는지 그 훌륭하였는지는 직접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그 요 살아가는 요 시대에 직접적으로 노벨상은 받은 거는 아니지만 이 실내 공기질 분야에서 거의 그 아인슈타인 레벨의 일을 하신 분이죠. 자, 다시 또 우리 그 프린트로 돌아가서 봅시다. 요 퍼펙트 딜루전 이 관계에서 그 인도 에어 퀄리티 perceived 인도 에어 퀄리티 방정식을 이 올프 팽어가 만들었는데 자, 퍼펙트 딜루션 완전 희석 이거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N은 원래 그 공간 안에 있었던 그 오염 소스예요. 이거를 초당 그 세제곱미터 그 공간 부피 안에 있는 그 오염 물질 그거고 여기 Q랑 C1 Q는 서플라이예요. 외부에서 갖고 오는 그런 이제 공기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C1은 그 공기 안에 있었던 오염 물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공간 안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렇게 갖고 온 그 공기에다가
이 원래 있었던 거에 갖고 온 공기의 오염물질이 이렇게 그 평균한 average contaminant 그 요소가 된다. 그것이 이렇게 완전히 섞였을 때 그 상태가 된다. 그 내용인 거죠. 자, 이 식을 갖고 이 올프 팽어가 요 방정식을 인도 에어 퀄러티에서 제안을 했어요. 자, 무엇인가 봅시다. 여기 G는 그 공간 안에 이렇게 있는 그 오염물질이에요. 근데 그것의 단위를 올프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 오염물질의 그 단위를. 자, 여기 그 외부에서 갖고 오는 공기인데 얘가 초당 10리터라고 지정을 했어요. 우리가 환기의 그 비율이 초당 10리터예요. 자, 그리고 그 서플라이 에어 속에 있는 오염물질이 그것을 데시폴이라고 했는데 1데시폴은 초당 10리터의 공기당 1올프이다. 그것을 1데시폴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 올프라는 단위가 아까 이야기한 그 올프 팽어의 그 사람의 가운데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이 올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이 놀렸어. 아니, 요즘 세상에 너무 촌스럽게 지금이 1600년대도 아니고 무슨 단위를 만들고 자기 이름을 그 단위에 집어넣나요?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게 아니라 올팩토리, 후각의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그 단위 이름이요.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죠? 자, 이제 아까 퍼펙트 딜루션 그 식에서처럼 여기에서 올프 개념을 넣어서 외부 공기를 초당 10리터의 공기로 들어오고 그 속에 있는 오염물질 얘를 데시폴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올프 원래 있었던 그 공간 안에 있었던 오염물질 그것을 올프로 해서 그 실내에 이렇게 들어온 그 부분이 평균 그 오염물질을 데시폴로 측정할 수 있고 여기 그 들어온 공기 그것이 이렇게 존재한다 보는데 여기에서 이 식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요 평균 그 오염물질 그것이 요 값을 우리가 갖고 얼마나 그 실내 공기질에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운가 percentage of dissatisfied people 그것을 여기 395 exponent 몇 승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2의 3승 그러면 2 exponent 3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지난 학기에 그 표현하는 거를 배웠었죠. 그 얘기예요. 그것이 요 마이너스 3.25 여기 평균 오염물질의 마이너스 0.25 승 요것을 395의 승 이렇게 하면 그 얼마나 실내 공기질에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얘가 만약 100 이상이면 그거는 100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고 이 식을 이제 그 올프 팽어가 이제 제안하고 이 식이 이제 북미 공조협회 거기에서도 이렇게 채택이 되고 왜냐면 그쪽에서 워낙 이제 막 수백억의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세계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 된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으로 기준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 식의 문제점은 우선 장점을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일산화탄소 측정하고 이산화탄소 측정하고 그런 기기들은 하나하나를 측정하는 기기들은 있는데 동시에 이렇게 몇 개를 한꺼번에 측정하는 기계들은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요.
한두 개를 같이 측정하는 기계는 있는데 10개를 같이 측정한다 그러면 수제로 얘가 기계를 제작하는 시스템이 돼서 갑자기 얘가 막 그 억대가 넘어가죠. 이산화탄소 측정기는 몇만 원대인데 얘가 10개 정도의 화학물질을 동시에 측정하는 기계는 얘가 막 몇천만 원, 몇억 이렇게 올라가요. 그만큼 수요도 별로 없지만 가격이 너무나 비싸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얘가 뭔가가 이제 이게 공기 퀄리티에 문제가 있다고 사람이 동시에 수천 가지의 화학물질을 동시에 인지한다고 평가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람이 이게 평가가 될 경우에 이제 이렇게 그 뭐랄까 저렴한 비용으로 수천 가지 화학물질을 어떤 사람은 수만 가지라고 해요. 그게 공기 중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몇 개의 화학물질이 동시에 이렇게 존재하는지도 정확하지 않죠.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그 인도 그 에어 퀄리티 요 방정식은 perceived in the air quality 방정식의 장점은 이렇게 동시에 최소 수천 가지 화학물질을 동시에 판단할 수 있다. 얘가 구체적으로 뭐가 뭔지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같이 있는 그 전반적인 그 공기의 질이 문제가 있다, 없다, 그것은 판단한다. 그런 거죠. 문제점들은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그 화학물질은 다루지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라돈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올수 값을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현재 왜냐하면 사람이 하니까 사람의 각 기본 베이스라인, 개인차가 큰 거죠. 그러면 훈련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의 개인 그 베이스라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되고 그것에 그것을 바닥점으로 해서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받아야 되는 그 패널리스트들이 이제 사용돼야 되는 단점이 있고 미래에 이게 계속 사용될 것인가 아직 모르겠는 거죠. 요 올프 값에서 더 이제 수정될 수 있는가 그것도 이제 아직 모르겠고. 자, 올프 팽어가 이렇게 인도웨어 퀄리티 부분에서 이 식이 나왔는데 올프 팽어가 사실 먼저 그 했던 것은 열적 환경 그 속에서 사람이 기준으로 이 온도, 습도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수들을 먼저 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이게 열적 쾌적성, thermal comfort에 관련되는데 그거를 살펴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요 각각의 4개의 활동을 할 때 어떤가 이제 몇 와트의 열을 내는가, 그 신체 열을 내는가 그거를 한번 이현주 학생이 읽어봐 주세요. 네,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걸을 때는 300와트, 가볍게 뛸 때 800, 그리고 가벼운 일을 할 때는 200와트, 잠을 잘 때는 100와트입니다. 예. 자, 여러분처럼 지금 이렇게 앉아서 공부할 때는 200와트, 이렇게 잠을 잘 때는 100와트, 이렇게 가볍게 걸으면 300와트, 가볍게 이렇게 빠른 걸음을 걷거나 뛸 때는 800와트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에 냉난방을 할 때 그 공간이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게 설정된다 그런 거예요. 냉난방 부하가 다르게 설정이 되는 거죠. 잠을 잘 때는 상대적으로 얘가 이렇게 그 난방이 조금 덜 되고 이렇게 가볍게 뛰는 복도 공간이나 그런 운동하는 공간 그럴 때는 더 냉난방을 많이 해야겠죠. 냉방을 많이 하고 난방은 조금 덜 해야겠죠. 왜냐하면 열이 많이 나오는 공간이니까. 자, 우리가 항온 동물이라서 그 이현주 학생
네. 사람의 체온이 몇 도라고? 36.5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여름에 그 사람의 체온은 몇 도가 되죠? 여름에요? 네. 36.5도. 겨울에는?